그래도 허가 받으면 좋겠지만 뭐니 해도 하락. 어떠한 이유인지. 네, 오늘자 윤재 초이스 예측 가시죠. 오늘 준비를 하느라고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유한양행의 랭라자 FDA 재료 소멸일까? 그런데 다음 타자인 HLB는 오늘 왜 급락을 하는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랭라자 이렇게 사진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국내 최초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 항암 신약 FDA 허가 획득 멋이 중헌데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랭라자 병용요법이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오늘이 그 운명의 날이었는데 어제 오후 8시 20분쯤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는데 대다수를 좀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지금 보신다면 랭라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스코텍이 개발을 했고요. 2015년에 유한양행의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얀센의 기술을 이전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된 건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납의 병용요법이 FDA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국소 진행성 폐암 그리고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의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좀 사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경쟁사와 대비를 해봤을 때 타그리소 약물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0%나 감소시킨다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그를 보여주고 있는 경쟁력인데요. 지금 보신다면 이 파란색이 병용요법의 좀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색 같은 경우에 지금 타그리소 약물의 질병 진행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용요법의 승인 지역 확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유입의 기대감도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판매 승인이 예상이 되고 실적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내 미국 출시 마일스톤 수령과 함께 로열티를 수령하게 되면 결국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살펴보신다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제노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지분을 60%, 20%, 20% 비율로 수취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노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정이 남아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럽에도 이제 판매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병용요법 판매 허가 신청성을 이미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FDA가 승인이 되게 되면서 허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세계 폐암학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FDA의 승인의 근거가 된 마리포사의 장기 추적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말 중요한 학회인 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이번에 병용요법의 아미반타맵이 2025년에는 SC제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수요자들이 조금 더 수요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리포사에 대해서 2025년 5월에는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게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섹터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에 9월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장도 띄워주시죠. 네, 유한양행 앞으로 지켜봐도 될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24년에 암이 어떻게 걸리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20%, 55% 같은 경우에는 기타에 해당되기 때문에 20%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 폐암입니다. 그만큼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수요가 높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좀 예상되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도 띄워주시죠. 네, 다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폐암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의 판매액 지금 살펴봤는데요. 분기별 판매액을 보더라도 연간 판매액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랭라자와
지금 FDA 병용요법으로 허가된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타그로소 대비 경쟁력이 확실히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판매액은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분봉 차트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분봉 차트 먼저 띄워주시죠. 장 초반에 급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크게 빠지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중에 93,800원대까지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소폭의 반등만 보여준 채 기대감이 소멸됐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스코텍 그리고 HLB까지 비슷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종목들이 모두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지금 분봉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음 타자인 HLB의 급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가 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늦게 출발을 한 만큼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유한양행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미 주가가 해당하는 기대감들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올라왔었고요. 이미 오늘도 물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어 이벤트 통해서 대량 물량을 쏟아냈지만 이전부터 이미 지난주랑 이번 주 월화에도 물량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누구도 이번에 오늘 새벽에 FDA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여부도 확실하게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쵸. 그래도 이미 시장은 해당하는 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올랐던 부분에서 차익 매물 나왔다. 사실 오늘 보면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으로 매도 나왔는데 특히 마감 데이터를 보니까 외국인은 오늘 거의 700억에 육박하는 매도를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거의 2,000억에 육박하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양 합치면 거의 2,600억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10만 원대, 10만 원 위에 이 부분에서 대량 물량이 나왔다. 또한 오늘 차트 보시면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역대급으로 상당히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런 매우 중요한 호재. 어떻게 보면 한국 바이오 역사에서 예전에 2015년에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여러 건을 네 건을 하면서 역사를 세웠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가 오늘 세워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아쉬운 모습 나왔다. 아마 저는 일단 오늘요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메이저 특히 개인이 아니라 메이저 물량들이 대거 10만 원대 위에서 매도 물량을 내왔고 또한 이전에 7월 달에 고점 라인이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이었고 또 지지받았던 가격이 9만 5천 원 아니었는데 지금 9만 5천 원과 10만 원 라인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밀리면서 빠졌던 부분들 본다면 사실 당분간에는 이번 주에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중장기로는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걸 기회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좀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반영이라는 마법의 단어 때문에 오늘 주가 급락이 있었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HLB의 급락에 대해서 이 정도면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좀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오늘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10조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건가? 오늘의 급락이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사실 뭐 HLB 자체적으로 오늘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어제 이제 밤부터 어제 밤과 오늘 새벽부터 해서 자 그러면 다음 타자로 우리가 다음 달에는 유럽 종양학회나 그쵸. 다음 달 9월 달에 있을 또 HLB만의 FDA 관련한 이벤트에서 그러면 HLB도 사하면 좋을까 그런 수급들이 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역이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오늘 역시 HLB도 역시나 좀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기관들이 특히 물량 내놨는데 그래도 HLB는 지금 차트가 이제 무너진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HLB를 바라보고 있는 기대감이 꺾인 것은 아니다. 오늘 하루 신약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다음 타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하루 안 좋았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고요. HLB는 얘 나름 따로 개별적으로 또 우리가 이벤트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HLB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과연 제약바이오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파이프라인 FDA 승인 대안 여부 이 부분을 어느 누가 확실하게 100%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이 HLB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오늘 나왔던 유한영행의 대표조차도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 확신은 못 가졌을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는 어느 누구라도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다음 타자인 HL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최근에 6월달, 7월달 오르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언제든지 5월달 중순에 나왔던 개파락 나오는 부분도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물론 오늘 하락에 대해서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HLB 따로 또 볼 줄 알아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HLB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세부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뭐 리버사런이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 미국 엘라바든 미국 중국 항소제약이든 다양한 또 내용들 외신도 체크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사실 인터넷에서도 HLB에 관련해서 상당한 학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제약바이오 관련한 그런 허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기대감에 의한 수급에 매매를 하는 게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리스크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본다면 좀 단기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HLB 너무 좋은 쪽에 대한 생각만 하지는 마시고요. 단기 고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 97,000원에서 10만원 라인 제가 선호 한번 그어볼게요. HLB 보유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97,000원에서 한 10만원 라인에 오게 된다면 이때는 보유하신 물량의 최소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좀 매도한 다음에 그 당시 때 매도하고 나서 그 당시 때 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또 체크하면서 한번 더 보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마침 또 3월과 4월달 상승 나왔던 흐름 때 또 그리고 5월 중순 때 개파락 나오기 직전 그 가격대가 10만원 라인대였습니다. 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라인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0만원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주가가 만약에 꺾인다 한다면 지금 HLB의 자체적인 어떤 리스크가 됐든 또는 향후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8월 말이든 9월 달에 섹터가 좀 빠지든 상관없이 주가가 지금 7월 말과 8월 달 초에 보셨던 7만 원대 중후반 이 부분을 깬다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 기계적으로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정리하면서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또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HLB는 그런 식으로 희망에 가득 찬 그런 꿈만 바라기보다는 철저한 위아래 갖춰가면서 리스크 통제하면서 또 이익을 줄 때는 확보하고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꿈을 먹고 좀 가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마냥 꿈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SD바이오 센서와 나노 신소재 한 종목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고 또 한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으로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왠지 제 위에 있는 종목 선택하셨을 것 같은 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네. 잘 갔어요. 맞습니다. 네네. 이 종목도 소폭 반등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좀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앵커님 못 맞추시게끔 제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섞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의 오늘 초이스 종목은 앵커님 지금 화면 위에 있는 나노신 소재 말씀드릴 거고요. 비초이스 종목으로 오늘 좀 하락을 나왔던 SD 바이오 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는 게 고가 기준으로 본다면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 장중 종가가 10%였고요. 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1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 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이제 끝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지지난주 또 지난주 내내 제가 항상 뭐 수젠텍이든 또 최근에 랩지노믹스든 또 다양한 또 의견을 통해서 우리나라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섹터는 테마의 연속성이 길지 않고 짧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 매매할 때 물론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겠고 상위 1% 안에 들으시는 분들은 매매 잘 하시겠죠.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본업도 있으시고 또한 매매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련해서 기술이 좀 어떤 그런 본인만의 기법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매매할 때, 특히 테마 관련을 매매할 때 항상 우리가 당장의 수익보다는 내가 매매해서 1차 매매했을 때 손실 볼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인데 특히 테마 부분에서 내가 이 접근하고 싶은 테마, 종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테마가 먼저입니다. 이 테마가 최근의 내용들을 체크해 보니 과연 이 테마가 정말 1주일, 2주일 만에 끝날 수 있는 단기 테마일지 또는 한 1개월, 3개월 이상으로 좀 길게 쭉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테마인지를 먼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오미크론 지금 6차 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오미크론이 출현하고 또 오미크론 1차, 2차 변이가 이어지면서 물론 제 주변에도 최근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습니다. 목이 아프시고 많이 힘드신 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 증상이 팬데믹 때나 또는 오미크론 1차, 2차 때 대비해서는 증상이 좀 낮아요. 낮고 이미 지금 우리는 학습되어 있어가지고 2020년 초반대 그런 증시 측면에서도 팬데믹이나 아니면 이런 그 이후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런 위험 관련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동안 좋은 상승이 나왔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금세 테마가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또한 일반 감기약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낮은 그런 테마의 그런 강도 부분이고 또 오늘 나온 내용이 있어요. 질병청에서 코로나19가 지금 8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21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달 말에가 정점이라는 의견 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다음 달에는 이제 아닐 수도 있다. 이 테마가. 물론 이제 실제 이 사회에서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그 어떤 위기나 테마에 대한 그 매력도가 정점에까지 올라갈 때까지가 시세를 내주는 부분인데 이미 그 부분은 오늘 질병청이 이런 내용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1차적인 큰 시세들은 이미 나왔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대부분 분들께서도 아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 지금 SD 바이오 센서도 그렇고 다른 코로나 종목들도 갖고 있다. 그렇죠. 오늘도 나 지금 대응을 잘 못해서 특히 지금 오늘 가져온 SD 바이오 센서 같이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 종목 먼저 제가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현재 오늘 좀 마감한 가격은 12,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장중 저점이었던 부분까지도 같이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매물대가 있었던 것이 올해 2월과 3월달 이때에는 13,000원대, 12,000원대 후반대 이 부분 형성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난주에 뚫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상승 크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음봉대에는 13,000원 라인과 12,000원 후반대 라인을 못 지키고 더 밀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게 보는 거예요. 그것인 거고 또한 테마의 그런 단기 그런 파워도 힘도 약해졌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요 이미 지금 매도하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내일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제 선을 그어볼게요. 지지라인 본다면 짧게 이 12,000원 라인 이 부분만이라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많이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금이 좀 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 다시 코로나 관련해서
8월 말이든 9월 달 초에 다시 구원의 손길이 올지는 누구도 확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4,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 정도 물량은 정리해가면서 다음 물량을 또 보자. 그런데 남은 물량까지도 아마 21선이 다음 주 되면 11,500원으로 올라올 거예요. 11,500원까지도 많이 못 지킨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하면서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복수할 전략을 짜자 말씀드리겠고요. SD바이오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코로나 종목들도 보유하실 분들은 각 종목마다 11선이나 21선 라인 또는 그 종목의 최근 6개월 사이에 이전의 지지 라인을 보시면서 체크하시길 말씀드리겠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 방송 나올 때 질문해 주시거나 오늘 방송 때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 내 추가적으로 또 대응 가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살펴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인데요. 오늘 2차 전지 종목군들 중에서 급등을 한 종목들도 많은데 이 종목을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2차 전지 오늘 좀 좋았죠. 네. 오늘 LG 엔솔과 삼성 SDI도 잘 맞아요. 올랐고요. 또한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한 기업들이 잘 올랐습니다. 네. 이게 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도 있고요. 시장에 빠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인데 시장에 빠질 때 2차 전지 대형주에 돈이 몰리는 프로그램 매매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 방송 때도 제가 초이스 종목을 가졌던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올 하반기에 2차 전지는 봐야 한다. 이제는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때 힘들었던 구간이 끝나가면서 물론 지금도 실제 필드에서는 전기차 수요의 뭐 캐즘이며 뭐 리튬이나 니켈 가격에 반등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정적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향후 3개월, 6개월 뒤에 시장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미리 반응을 할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좋은 쪽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반기 때 특히 8월과 9월 달 또 4분기에 2차 전지는 봐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투자하고 싶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배터리에서 음극재 부분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부분 이 부분과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고 다른 대형 셀 기업이나 양극재 기업보다도 저는 하반기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 또 오늘 말씀드릴 실리콘 음극재 또 테슬라가 함께하고 있는 4680 배터리 이런 차세대 배터리 쪽 LF 배터리 이런 쪽에 저는 수급이 더 몰릴 수 있다 이런 큰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런 큰 흐름 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와 포함되고 있고요. 또한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잘 쓰이면서 배터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좋은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나노신소재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조금 넓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종목 다시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이 뭐 단기에 바로 당장 내일 뭐 접근해야 한다. 또는 뭐 다음 주 내에 8월 내에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편협한 그런 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 보신다면 현재 지금 9만 제가 선을 좀 그어볼게요. 지난주에 장중 고점 라인이었던 94,000원대, 95,000원대 이 정도 이하 라인을 한다면 저는 1차 매수로는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때 놓친다 하더라도 가급적 10만 원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한 3개월 또는 멀리 봤을 때 6개월까지 바라보는 좀 먼 그런 관점을 봤을 때도 우리가 충분하게 최근의 주가 하락을 절호의 기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0만 원 넓게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원 이하로 한다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10만 원 이하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진다면 그때는 마지노선으로 8만 원대 8만 원 초반 정도 이 정도에서도 한 번 더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 사이클 때는 8월 초에 기록했던 68,000원대, 7만 원대까지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는 나노 신소재 짚어주셨고 언제 들어가면 좋은 건가 매수 타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나노 신소재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전화벨 울려주시면 좋은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종목 상담이 신청이 뜸합니다. 이때가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서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종목 진단 가보기 전에 저희 아까 전에 바이오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채팅방에 이오플로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한가를 갔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내용을 봤더니 애초에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과 올해 소송 비용 때문에도 많은 좀 비용이 지출되어 있었고 아마 현금이 많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항상 리스크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마치 오늘 좀 안 좋은 내용이지만 이번 이제 올 하반기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820억 정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던 내용 때문에 이게 하필이면 이런 내용들이 장중이 아니라 꼭 항상 보면 장 끝나고 나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장 끝나고 나서 정규장 끝나고 나서 좀 이제 다른 본업도 하거나 다른 이제 좀 긴장을 풀 때 꼭 이럴 때 좀 안 좋은 그런 공시들이 나오는데 그쵸. 역시나 이 종목도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시장에서는요 저같이 전문가들은 이오플로우를 잘 매매를 거의 관심을 거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초에 물론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때 결론적으로는 그 경쟁업체인 그 인슐렛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좀 잘 나왔지만 그래도 항상 리스크가 항상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이제 현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유상증자든 다른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단기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보유하는 종목으로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역시나 오늘 저희 전문가들 저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친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조금 좋지 않게 봤었지만 오늘도 내용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최근 흐름이 좀 좋아 보여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쨌든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내일 보면 이 종목이 지금 확정 예상가는 가격은 아니지만 아마 10월 28일 나오겠지만 신주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예정 발행가가 9,04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30%가 빠진 부분인데 그쵸. 제가 선을 그어 본다면 오늘 종가는 12,460원인데 9,000원이 한다면 이 라인입니다. 사실 지금 내일 일단은 뭐 환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개파락을 10% 이상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요. 조금 내가 좀 인내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내일과 뭐 당장 8월 말까지는 좀 보유하면서 이런 단기간의 유상증자로 인한 노이즈가 어느 가격대에서 먼저 1차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반응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조금 결은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HLB 이런 종목들도 5월 달에 급락한 하한가 나오면서 급락한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의 메이저 수급이나 거래량이나 또 그때 당시 때 뉴스나 다양한 부분을 조합해서 했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네. 짤 수가 있거든요. 이오플로우도 결국엔 그런 부분이고 회사가 이렇게 유상증자 내용 나온 다음에 관련되어서 다른 어떤 언론 매체나 증권가에 대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다른 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코멘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1차 바닥을 다지는지 이 부분 먼저 본 다음에 해당해서 내용들을 조합해서 다음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아쉽지만 손실을 내일 떨어진다 한다면 손실 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감내하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봤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니치와님의 종목이고요. ST팜 109,6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번에는 신약까지 회사가 욕심이 많네요. CDMO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6%대 반등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 좀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현재 구간에는 약간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ST팜 결론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번 사이클 때 6월 달에 기록했던 11만 원대 초반 정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강하게 체크하면서 가져가자. 말씀드리겠고요. ST팜 물론 이제 오늘 좀 좋은 내용 나왔죠. 아직 기업 이름은 잘 안 나왔지만 북미권에 있는 글로벌 빅파마 매출이 수조 원이 된다는 그 빅파마로부터 드디어 우리가 소문만 무성했던 중국 쪽에서의 그런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수주를
옮겨온 부분, 여기서 정말로 실제 수혜로 나온 부분, 여기에서 인정받은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이 종목 특히 제가 또 상당히 많이 공략을 최근에도 한 종목이었어요. ST판 보면 특히 좋은 내용도 좋은 내용이지만 아래 화면에 보시면 이 기관 보유 수량이 있거든요. 제가 선을 조금 더 굵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굵게 해보겠습니다. 잘 네. 보이게끔 해보면 아래 보시는 화면은 기관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표예요.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증권사와 자문사 여러 군데에서 많은 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리고 자금도 운용하면서 균형을 쌓아가면서 성공스토리를 써왔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지만 큰 형님이라는 기법이 네. 있습니다. 그 기법이 그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뛰어나고 전망이 뛰어난 종목인데 그런 종목 내에서 이렇게 화면처럼 기관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고 모으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횡보하고 있을 때 그런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이다. 그런 기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기법인데 정확히 나온 타이밍이에요. 보시면 지금 4월 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내내 기관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고 있는데 그 4개월 동안 주가 흐름은 결론 보면 95,000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서 드디어 다시 한번 6월달 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다시 2차 상승할 수 있는 랠리가 나왔고 최근에 기관 수매수 더욱더 폭증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사고 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물량 사면서 ST팜의 CDM을 관련한 그런 호재도 있으면서 또 9월달에 있을 주요 암 학회 이때에도 ST팜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 세계 최초 경구제 임상 1상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있으니까 다양한 호재가 있는 기업이다. 이번 사이클 때 정권적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추세 좋은 종목 봐드릴게요. 조에이디님의 종목인데요. GS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50원의 비중은 10% 들고 계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신데 7월 달에 한 달 동안만 30% 넘게 올랐고요. 8월 시장 안 좋았는데도 이 종목은 시장과 다르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쭉쭉 올라가면서 오늘 21,05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도 묶이는 것 같은데 네네. 이쪽 더 갖고 가면 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해외 쪽 관련해서는 조금 좀 아쉬웠지만 이제 국내 쪽 주택 관련해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 또한 주택 관련해서 이제 PF에 관련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조금씩 경감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 이 종목도 지금 7월 중순부터 주가가 올라올 때 네. 15,000원대부터 올라올 때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올리고 있다. 이런 좋은 추세는 올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GS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종목들도 하반기에는 굳건하게 가져갈 줄 알아야 한다. 아마 지금 오늘 의뢰하신 분께서는요. 매수하신 단가가 23,450원이면 네. 지금 일봉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거의 지금 2022년이나 또는 2023년 상반기 때 이때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1년 넘게 거의 2년 동안 너무 인고의 시간, 어려웠던 시간을 겪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번 사이클 때 이번 조금 더 인내하신 김에 조금 더 하반기까지 더 인내하신다면 저는 이 종목 약손실이거나 보합이 아니라 25,000원 이상에서 와.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데 2년 동안 내가 은행 이자만큼 벌라고 투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해당하는 더 상승할 더 올라올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 지금은 약간 손실 보고 계시지만 하반기까지 들고 가신다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명진님의 종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할게요. 17,81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 하니까 오늘 랭라자 승인 이슈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떠올려 주신 것 같은 게 체코 원전 날 발표가 된 날 뚝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네. 비교를 좀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잘 들어가셔서 손실권은 아니신데 이 종목 손실이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저는 두산 엘리트의 지금 17,000원 정도 후반대 가격이라 한다면 물론 단기간의 시장 흔들림 때문에 주가가 위아래 흔들릴 수 있어서 잠깐은 또 수익권이었다가 잠깐 또 손실권이고 하겠지만 이 종목도 너무나 조급한 마음 때문에 빨리 매매하는 것이 아니란다면
지금 라인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봐요. 예, 물론 최근에는 7월 18일 이후로 좋은 내용 나온 다음에도 기대할 수 있는, 당장에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의 부재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부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이고, 마침 또 하필이면 7월 말부터 8월 초에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또 최근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시장의 중심 테마가 원전은 아니다 보니 반응세가 강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원전은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두산 엘러빌리티 이제 아시겠지만 두산그룹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한 그런 불확실성 관련한 부분들, 네.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내내 계속 제대로 된 그런 합병 비율 내용 나오지 않는 한은 내내 반려하겠다, 이렇게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만 본다 한다면 지금 여전히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도 유럽 쪽에서도 언제든지 또 원전 관련해서 치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더불어서 이 종목은 뛰어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SMR 트렌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쵸. 특히나 이미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하면서 오랫동안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때 민주당이든 공화당 상관없이 어떤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SMR 또 원전을 장려하는 정책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내 AI 트렌드도 그렇고 점점 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확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다 한다면 대선과도 상관이 없고요. 또한 다른 부분 상관없기 때문에 이 두산그룹 지금 당장의 내부적인 그런 이제 지배구조 관련한 부분에서 노이즈, 이 부분만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 보인다면 본연의 원전 관련한 중요한 트렌드로 인해서 주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또 아마 의뢰하신 분께서는 거의 지금 보합권의 수준이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뭐 2만 원대에서 2만 원대나 2만 1,000원대, 2,000원대 이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한데 여전히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말자. 우리가 3만 원대 옛날부터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내 단가가 19,000원과 21,000원, 22,000원 이 정도 밴드는요. 사실 두산 엘러빌리티 대형 종목이지만 지금 있는 지배구조 관련 악재만 좀 수그러든다면 언제든지 하루에 5% 10%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베타가 큰 종목이다. 이러한 좀 좋은 쪽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명진님뿐만 아니라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WCP. WCP요. 네. 평단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44,000원에 15%. 44,000원이면 지금 절반 정도 하락된 상태인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것일까요? 글쎄 이게 기다리면 네. 제가 1년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한 1년 정도에서 기다리면 본전가가 올지 아니면 출량하면 얼마에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1년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WCP 2022년 3년까지는 분리막 관련해서 참 좋은 관점이었어가지고 그쵸. 제 기억에는 7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던 종목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2차전지 내에서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캐즘 관련한 부분들, 또 전기차 주요 배터리 관련해서 주요한 광물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악재겠지만, 당장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때 과연 트럼프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지금처럼 민주당으로 있는 해리스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지금 2차전지에 양질의 수급이 대규모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인데, 더 나아가서 WCP가 하고 있는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지금 의미 있는 수주가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분리막에 대해서도 지금 과연 분리막에서 우리가 차후에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분리막에서 과연 미국 쪽에서나 다양한 그 배터리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 좀 아직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CP도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올해 보면 이익을 본다면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론 작년보다 이익은 급감하지만 올해도 어쨌든 흑자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자. 물론 지금 보유하신 단가를 본다면 거의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입박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쓰리고 아프겠지만, 그래도 의뢰하시는 분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볼 수 있다. 이러한 좀 긴 그런 관점으로 호흡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보시기를 더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사이에 있을 이번 11월 달에 미국 대선 관련한 그런 변화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한테 또 한 번 또 저 나왔을 때 질문도 주시고 차후에요. 또 대선 관련도 봐야 되고 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다음 정권 때 지금 미국에 있는 IRA 정책과 더 나가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FEOC라는 정책도 있는데 이 부분과 AMPC, 보조금 지원 정책, 이런 주요한 정책들이 다음 정권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더 강화되는지 꺾이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분리막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보고 또 수주가 얼만큼 의미 있는 수주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뭐 9월, 10월, 11월까지 대선까지 보면서 3개월 동안 또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보자 이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좋은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을 탈피하고 반등이 나온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는 이렇게 내내 빠지고 있는 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졌고 최근에 8월 달에 지금 2주째 2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대선이든 여러 가지든 이슈가 내용 더 추가적으로 내용 나온 다음에 그로 인해서 WCP가 반등이 나와서 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제가 선을 그걸 본다면 지금 값보다 매우 높은 값이지만 26,000원에서 27,000원 최소한 이 가격은 이 저항 라인은 돌파를 시원하게 해줘야지만 네. 의미 있게 바닥을 찍고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잠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유의하시길 말씀드리겠고 의뢰하신 분께서는요 9월달 또는 10월달쯤에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내용을 또 업데이트해서 또 한번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보면서 그때 네.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섣부르게 더 물량을 추가하는 네. 중은 전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님 WCP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업황에 대해서도 좀 회복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없이 반등해야 되는 구간만 잘 확인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다음 상담도 역시나 전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스코텍요. 오스코텍 들고 계시는군요. 지금 예. 비중과 평단가 함께 알려주시죠. 예, 43,000원 50%요. 43,000원에 50%요. 예. 오늘 참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가야 합니까? 어떻게 던져야 합니까? 바로 한번 지금 질문 던져보고요, 저희도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는지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오스코텍이 지금 43,000원이면 오늘 장 초반에 수익 보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역시나 아까 유한양님처럼 오늘 오스코텍도 상당히 많은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네. 좀 기분 나쁜 음봉 나왔는데 그쵸. 역시나 또 오늘 음봉도 저는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유한양이든 오스코텍이든 오스코텍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도 최근 3개월 사이에 보여줬던 중요한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오늘 네. 방송을 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만큼 본다면 지지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그쵸. 더 밀렸다. 선을 그어본다면 6월 달부터 내내 봤을 때 이 종목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격은 37,500원 라인이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초의 고점, 그다음에 7월 달에 지지하는 부분, 또 8월 초와 8월 중순 때에 지지하는 부분 다 이 라인이었는데 오늘 그 라인을 소폭 더 하회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지금 거래량도 대량 터졌기 때문에 사실 내일도 장 초반에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투자 비중이 얼마 안 되거나 10% 정도나 그 미만이라 한다면 우리 단기 흔들림에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 로열티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있고 하는데 단기 흔들림에 투자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쵸. 지금 투자 비중이 지금 50%예요. 지금 43,000원 가격대에서 50%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한 20% 넘은 상태에서 50% 비중인데 매일 한옥가 움직일 때마다 아마 의뢰하신 분의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객관적으로 드릴게요. 저는요, 이 종목 단기간에 왔을 때 35,000원.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꺾인다 한다면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픈 부분이겠지만 최소한 3분의 1이나 절반 이상은 잘라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종목 더 보였다가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더 길게 가져간다면 지금 가격대 36,000원대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더 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일마다 시장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흔들리실 거란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연연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최소한 아무리 좋은 종목을 하더라도 이제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35,000원이 깨지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비중을 정리하면서 네. 다음 또 질문을 하실 망정 일단은 정리하면서 포지션을 줄여가면서 대응을 또 하자. 이런 좀 제가 솔직한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본다는 나쁜 종목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자체가 50%이기 때문에 좀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35,000원 깨질 때에는 3분의 1이라도 더 많다면 50%에서 조금 더 절반 줄여보시기를 좀 권해주셨으니까 이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그때 35,000원 혹시라도 깨지게 되거나 다음 질문이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궁금하신 종목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 어떤 현명한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건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좀 많긴 했는데 다 조금 좀 빼고요. 네. 당장 다들 뭐 아시는 내용들, 뭐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뺄게요.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테마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공략을 할 때 테마가 있는데 우선 8월 달 다음 주까지 말까지나 또는 늦어도 9월 달 초 내에 추석 전쯤에 제 보기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양 HBM3E 관련해서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그런 관련한 기업들을 공략을 하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8월 다음 주쯤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저는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현대차 올해 말에 인도 법인 상장 관련해서 네. IPO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와 인도에서 같이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되거든요. 오. 그런 테마 기업들을 체크해서 관심 종목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9월 달에 여러 가지가 있는 제약바이오 굵직한 학회들 관련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자. 이런 큰 테마들 3가지를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 28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장, 내일장의 전략까지도 짚어주신 조성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4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